미국 증시에 대해서 월가 안팎에서 경고성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지, 또 투자 대안으로는 어떤 자산들이 지목되고 있을지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융투자 베스트셀러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 폭락이 조만간 닥칠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난 2013년에 시장 붕괴를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 X 계정을 통해서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 상황을 또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고가의 자산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그리고 금, 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는 2025년 올해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의 추락도 함께 예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주택시장, 레스토랑, 소매업체가 포함이 되는데 네. 이런 진단들은 현재 미국 경제와 글로벌 정세를 분석한 그 기반 위에서 평가를 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요사키는 세계가 전쟁 직전이라면서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정세의 불안정성이 시장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지금 위기이자 기회로 보면서 또 부자가 되고 현명해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금과 은을 투자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금하고 은에 이제 투자하라고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방법까지도 직접 찾아다닌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요사키가 이 밴쿠버에서 열리는 자원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네.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여기서 금과 은의 광산에 대한 어떤 투자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패닉에 빠질 때 냉정하고 현명해져야 한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 참가 목적을 또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금과 은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닌 경제 위기 속에서 큰 기회를 제공해줄 투자처라는 게 기요사키의 설명입니다. 네. 금과 은의 투자는 단순한 자산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위기의 시대일수록 시장을 읽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주가 폭락이라는 말을 투자자들은 믿고 싶지 않아 할 텐데 투자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기요사키의 주장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그의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네. 금과 은의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좀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바로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범주로 포함시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올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현재 가격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보유를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간밤에는 물가지표 때문에 주가가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이 미국 증시가 이미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증시 흐름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주까지 좀 뚜렷한 조정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프리덤 캐피털의 제이우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10% 조정 국면의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투매 현상이 18개월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주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가장 마지막 투매 시점으로 지난 2023년 11월이 언급됐는데 이번 현상도 그때처럼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는 이 단순한 타이밍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장 참여가 부진한 게 조정 압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더군다나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연준 내부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면 이제 채권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압력과 관련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가 주식시장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게 이 샤르마 회장의 설명인데요. 네. 미국의 연방 부채가 현재 36조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렇게 높은 부채가 미국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게 이 샤르마 회장의 얘기인데요. 네. 특히 미국이 세계 주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 덕분에 그동안 이 높은 부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장기 국채가 시장에 무더기로 공급이 된다면 좀 투자자들은 이런 문제를 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채권금리, 장기 채권금리가 크게 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또 용어가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샤르마 회장이 채권 자경단의 등장을 우려했는데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것은 이 재정 적자를 경고하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국채 매입을 거부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하거든요. 네. 샤르마 회장은 뭐 브라질과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이런 경계 심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미국만큼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가진 나라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 CNN도 이제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주식 시장이 부정적일 거라고 경고했나 봅니다. 네, CNN이 미국 국채의 고금리가 이어질 경우에 주식시장이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이 미국 국채 금리,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다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리고 크레딧 채권금리까지 같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말인즉슨 가계와 기업에 모두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생활비를 줄이겠다라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약속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CNN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식시장을 자신의 성공에 대한 실시간 척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채권 시장에 존경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국채 발행량이 좀 제한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제한돼야 되는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이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해도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 이자와 국방비 그리고 사회 안정망 프로그램과 같이 좀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정 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CNN은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월가에서는 투자자들이 낙관론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연말까지 계속 좀 낙관적이었다라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셀 사이드 인디케이터 SSI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이 지표는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반대 지표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의 시장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이 지표가 올라가는데 이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매도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SSI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57% 정도로 이 매도 신호 직전까지 올라온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자 지난 2022년 초순 이후 최고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지수가 지금처럼 급등을 하는 것은 주식이 과대평가가 돼 있고 거기다가 단기적인 매도 시점이 왔다라는 두 가지의 모두 뜻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했고요. 네. S&P 500 지수가 지난해 12월에 한 달 기준으로 2.4% 떨어졌는데 이게 지난 4월 이후 좀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됐다라는 것 이 점이 시장이 그만큼 과열된 증거다라고 은행은 분석을 했고요. 네. SSI가 현재는 중립 단계에 있지만 매도 신호를 내보낼 때까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또 은행은 경고를 했습니다. 과도한 낙관론을 주의한다라는 뜻인데 네. 특히 지난 2년간 미국 그 주식이 연간 2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아주 호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시절을 좀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은행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향후 12개월 동안 한 10%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뭐 시장에 지금 과열 신호로 볼 만한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가 있는데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인데 네네. 지난 12월 조사에서 현금 그 펀드 매니저들의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 3.9%로 지난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금 비중보다는 위험자산 같은 곳에 투자되어 있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 위험자산 가격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와 좀 일치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이것을 좀 매도 신호로 좀 간주를 했는데요. 2011년 이후 이런 매도 신호가 발생될 때 그 다음 달 평균 2.4% 주식이 하락을 했고 3개월 평균으로는 0.7%의 손실이 이어졌다고 은행은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 낙관론에 대해서 이제 경계의 목소리가 또 있는데 이 낙관론이 너무 지나쳐서 증시 호황이 끝날 거란 경고도 나온다고요. 네,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이 루치르 샤르마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미국 증시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좀 보면 미국의 주요 주식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글로벌 시장 대비 1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미국 주식이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시장을 좀 크게 앞서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지난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 글로벌 시장 대비 20% 정도 초과 성과를 냈는데 네. 이런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좀 대조적인 전망을 제기한 겁니다. 예. 미국 경제가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불균형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 회장의 얘기입니다. 네. 또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지나치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했는데요.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낼 것이란 집단적 사고에 빠져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의 강세 그리고 AI의 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성장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확신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샤르마 회장은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가 과도하고 이런 점이 시장의 조정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쭉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앞으로의 투자에선 좀 어떤 점들이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경제가 좀 여전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투자자들은 결론적으로 시장 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어떤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나친 공포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